그날 오후 보루의 집에서는 마을 어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보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먼저 따끈한 수태차를 돌립니다. 수태차는 우유에 찻잎을 넣어 끓여낸 몽골의 전통차입니다. 오늘 어른들이 긴급 회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 마을의 가축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겨울이면 늑대가 종종 마을로 내려와 가축들을 습격합니다. 14살인 보루는 오늘 처음 남자 어른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사냥꾼들의 모임입니다. 유목민의 마을에서 겨울철 늑대 사냥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사냥 날짜는 며칠 후 날씨가 맑을 대로 정해졌습니다. 보루의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실력 있는 사냥꾼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보루는 늘 늑대 사냥꾼이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언젠가 이 총을 들고 설원을 누빌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아버지와 보루는 말을 끌고 마을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나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이곳에서 말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 말이 없으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고 맙니다. 2, 3일에 한 번씩 아버지와 보루는 얼음을 구하러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이 마을엔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얼음을 녹여 쓰는 것이 겨울철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목민 사회에서는 아직도 남녀 간 해야 하는 일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집안의 식량이나 물을 구하는 것은 남자의 일.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집안의 가장이 해야 할 일을 몸으로 배웁니다. 보루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글자를 익히고 세마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다르하드족의 아이들은 아직도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배웁니다. 겨울철 물을 구하는 방법, 가축을 먹이고 돌보는 법, 가족을 부양하는 법, 그리고 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말입니다. 아직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 얼음을 그대로 녹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이렇게 붙어있는 이물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문 밖에 이렇게 얼음을 두둑히 쌓아두면 곳간에 식량이 그득한 것처럼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물이 필요했던지 엄마가 얼음 한 덩이를 가지러 나왔습니다. 늘 옮겨 다녀야 하는 유목민의 습성상 먹거리 역시 단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엔 말려놓은 고기로 국을 끓이거나 소젖을 짜서 마시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히츠 훈, 이 후트메트. 나한테 늘
Тэгээд идшээ болохоор хүмүүс ингээд бэлдээд малаа ингээд цогч аваад ингээд идшээ хийгээд үлддэг. Сүүмөөгөө бас ингээд хөлдөөгөө даваад үлдэн. Тэгээд өвөлдөө болохоор 45-аас 50 хүрч их хүйтэн болдог. За цаас их уннаа. 토요일 아침. 학교도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한리운하가 분주합니다. 오늘 한리운하는 이곳에서 60km가량 떨어진 시골로 혼자 떠날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먼 여정을 앞두고도 한리운하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할때는 할수 없죠. ээжрээд намайг хөдөөж явах. 시골집까지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날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타는 승합차가 하루에 한 번 다닐 뿐입니다. 한리운하는 거의 한 달 만에 집으로 갑니다. 시골집까지는 차로 하루를 꼬박 달려야 합니다. 랭칭룸부에서 60km 떨어진 산중턱의 시골집. 다르아드 고원 가운데 자리한 이곳은 해발 1600m입니다. 산속의 아침은 더 춥습니다. 기온이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은 즐거움에 한리운하는 추위도 잊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집 앞 들판을 누빕니다. 이 집은 가축 150여 마리를 키웁니다. 한리운하가 이곳을 떠나 랭칭룸부로 나간 지도 1년. 고모 내외와 사촌들이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넓은 들판과 가축들이 있는 이곳이 그리웠습니다. 랭칭룸부와 달리 이곳에선 한 집과 한 집 사이 거리가 무려 2-3km. 때문에 모든 것을 집에서 자급자족 해야 합니다. 겨울 식량은 얼려놓은 고기와 밀가루빵, 아침마다 짜내는 우유가 전부입니다. 한리운하의 가족들은 여름에는 산 아래 초원에서, 겨울에는 산 중턱에서 가축들과 함께 지냅니다. 겨울에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그늘진 산 속에 풀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든지도 절짓 근데 이런 오란스로 오라서 타서다 여기서 오르모도 판모지 가말 다르고 자고다 다라다 말말로 잠들든 100텔 бол죠. 이렇게 다오 배차라 말아 자고 말도 잠들고 또 hundirte бол죠. 아들 하고 대자할때 되면 베르메 마이가로도 벗어다 배차를 말아자 홀마 hundirte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는 건 다르아드족에게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도 이 삶을 물려줄 것인가? 그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사 준비에 나선 한리운하의 어머니.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건 아무래도 수태차입니다. 우유에 찻잎을 넣어 끓이는 수태차는 위장과 혈관 기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처럼 마시기도 하지만 종종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어린 딸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엄마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굳이 고집을 피워 한리우나를 유학 보낸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Одоо дэлхийн дулаалал гэдгээс хамааралтай газар нутгийн хуурайшд их байгаа учраас одоо мал маллаж амьдрахад бас нэлээд хэцүү болж байгаа. Тийм учраас дунд хүүгээ баг хүүгээ сургуулиас гаргаж малчин болгосон маань бас л жоохон сэтгэлд тийм дундуур байдаг. Тэгээд одоо хойдон жилээс бас нэг малдад өртэйг нь одоо мал нүдтэй тийм юу хөөхөд тэгээд тэр талаас нь бодоод малын эмч болгох сонирхолтой байгаа. 추위와 싸우며 떠도는 이 고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긴 싫습니다. 갈수록 풀은 줄어들고 날씨는 더 추워지고 유목이 어려워지면서 엄마는 실 짜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여름 내 모아두었던 양털로 실을 짜서 팔면 가게의 보탬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추위보다 더 힘든 건 불안입니다. 이 학교 관리인의 가장 큰 임무는 아이들의 겨울철 난방입니다. 이 나무들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곳에서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에서 겨울 한철 동안 떼는 장작만 무려 나무 250그루에 달합니다. 학급 당번의 주요 임무 역시 난로 떼기입니다. 난로가 꺼지면 온 교실이 얼음장이 되기 때문에 불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교실 안에서는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교칙입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첫 수업은 음악 시간. 최근 들어 랭칭룸부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통 민요, 유목민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그 노래들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Жишээ нь манай дарахад үндэстэн гэхэд судалгаагаар авч үзэхэд дарахад дууны одоо бүр огцом дээрээс гэж өргөлттэй дуулагдаж гэж хэмнэлэн дандаа тийм өндөр түвшинд гэж явагдаж байдаг. Одоо зурглаар гарахад за говь нутгийн халахын одоо утын дуу гэдэг судалгаагаар авч үзэхэд ийм ингэж дороосоо гэж намуу ихлээд урт уянгалсан байдал нэг гэж. 유목민의 아들로 유학 온 아모르 똠숑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가수입니다. 다소 어수룩해 보이지만 말타기와 노래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푸른 초원과 대자연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의 자유와 외로움. 이 노래는 그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학교가 파하는 시간. 멀리서 온 유목민의 아이들은 학교 옆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할리우나의 부모님처럼 이들의 부모님 역시 아직도 산속에 머무르며 겨울을 납니다. Сургуулийн дотор рүүгүүд тэгээд энэ намд шиг мөргөн баяр манай ингээ хоёр рүүгүүд энэ төрдийн яа чалаас ус цаар даалгавар их тэр энэ их тэр даалгавар их.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3개. 랭칭룸부에 친척이 없는 아이들이 주로 기숙사에서 머무릅니다. 세계 여느 나라의 남자 아이들 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манай ээж аав маань малчин хөдөг малаа малддаг. Тэгээд гэрээсээ хичээлдээ явж болохгүй 50 км хол болохоор энд байр дотор байранд амьдэрдэг. Тэгээд ангиа наастай хичээлээ хийдэг. Нээлж. Би бас ээж аавдгаа хөдөө амал дээрээ холтой гэрээсээ нааш ус шавар ихтэй тийм. Тэгээд өдөр болгон хичээлдээ тэндээсээ өгч чадахгүй болохоор дотор байранд орж тэгээд хичээлэн бус цагаар найзуудтайгаа нийлж хичээлээ хийж.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같은 반 친구가 공부하기 위해 이 방을 찾았습니다. 중학생인 이들은 이제 얼마 후면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유목을 할 것인지 더 큰 도시로 가서 상급 학교로 진학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Тус талдаа. Гэтэ цаг хэцүү болж байгаа. Цаг хэцүү бол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мал нэг тийм. Маллах бол их гоё. Гэхдээ цаг хэцүү бол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мал төнийг амьдраад малаа явах нэг хэцүү болж байгаа. Байдлын юмс. Тийм болохоор тэр онгоцны шалаас болохоор агаараа явж өндөрдөн сэтг. Тийм болохоор гоё. Тэгээд онгоцоор явах нь олон газар үзэж 드디어 보루가 기다리던 늑대 사냥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실제 늑대를 눈앞에서 본다니 심장이 뜁니다. Тэр юу яан тэр зам дээр. Тэр зам дээр тэр байшин дээр. 이 설원 어딘가에 숨어 있는 늑대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늑대 사냥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늑대를 쫓아 예상한 방향으로 모는 유인조, 그리고 총을 들고 대기하는 사냥조, 이렇게 2개 조로 나뉩니다. 보통 늑대 사냥을 한 번 나갈 때면 마을 남자 10명 정도가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소리를 질러 늑대를 사냥조가 있는 쪽으로 몹니다. 늑대의 도주 예상 경로엔 두세 명씩 짝을 이뤄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보루에게 있어 첫 사냥입니다. 첫 사냥은 몽골 남자에게 있어 성인식과 같습니다. 사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남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총을 겨누고 눈밭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늑대의 출현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총 2발을 쏴보지만 사냥꾼이 숨어있는 것을 눈치챈 늑대는 방향을 바꿔 번개같이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냥을 시작한 지 4시간. 놓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늑대는 놓쳤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